전달하다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제가 49년생이에요. 49년생이고 올해 나이 만 75입니다. 이름은 좀 우악스러워요. 이름은 괄입니다. 그 사람 성격 괄괄한데 규괄괴자고 인천에서 조그만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산부인과 의사 노릇을 했어요. 여기 와보니까 여자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 소개는 이거로 마치고 저는 아까 그 이동욱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2000년도에 의권의 미래는 필명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대정부 투쟁을 하다가 뭐 43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지명도 됐었고 그래서 별로 여기에 나와서 내가 연설을 주제가 못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나라가 의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나라가 의료가 망가지고 환자들이 저도 아프면 언제 어디 가야 될지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망가져 버리는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서 제가 운전하기도 서툴러서 제 동생 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서 인천에서 오늘 3시까지 진료를 하고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서 뭐 이렇게 연설하고 강연하고 그럴 주제가 못 되는데 여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가지 목적을 갖고 나왔는데 하나는 여기 전공이 계세요? 아이고 전공이 여러분들한테 사과하러 나왔습니다. 나는 비겁하고 용기 없고 똑똑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도 없어. 이동욱 회장님, 내가 빚져달라고 그러는 거 빚어줄 수 있나요? 2000년도에 의약분업 때 저희들이 대정부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하면 네, 저기 계신 분이 그때 의상 회장 따신 분이에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저렇게 감옥까지 가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저렇게 우리 의사들이 단결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사직 투쟁을 안 했어요. 면허증을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이 나라에서 의사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김대중 대통령이 저렇게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의사들 요구가 뭐냐 그렇게 경청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 사람 이름 모르시게 사흥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는데 저 사람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 의약분업을 해도 비용이 하나도 증가가 안 된다.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요. 아니 한 사람이 치료해서 조제하고 하는 거 하고 의사가 처방 내서 약사가 조제하면 어떻게
비용이 안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 제가 아까 울먹이면서 사과했지만 정말 죄송해요. 우리들이 이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서 정부가 바뀌면 여러분들 그거 꼭 아셔야 돼. 앞으로도 우리 의사들을 고물 블로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들을 패면은 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의대 세운다, 병원 세운다, 의사수 돌린다. 이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슈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또 하나 내가 저기 하고 있어. 이제 저거 좀 벌려주세요. 저기 보면 우리 레지던트 나오고 저기 1항 마지막 또한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저기 강행한다고 그랬습니까? 강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강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문서로 합의를 보고 온 것도 안 지켜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런 합의서가 있었는지. 그런데 박민수라고 하는 지금 제2차관은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강행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이유도 그래서 첫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잘못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투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이더라고요. 공권력을 합법화된 폭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잘못했으면 사형하면 사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이면 살인 아니에요. 그런데 공권력이 사형 집행하면 그건 당연히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분명히 알아두시겠지만 정부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아주 막강합니다. 아주 막강하고 하니까 우리 아까 내가 사과를 자꾸 드렸는데 지금 우리 전공의들 내가 선동을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우리 7, 8 여러분들 투쟁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 안 하겠다는데 의사 예를 들어서 저희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산모를 보통 초산부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초산부 아우 배 아파 해가지고서 몇 시간 있다가 얘기 나오나요? 아시는 분? 몰라요? 손 들어서 대답하세요. 조금 더 길어요. 24시간 그러면 그건 너무 길고 12시간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 나오세요. 이거는 제가 산부인과 의사기 때문에 질세정 크림을 선물해요. 뭐냐면 그거 아직 결혼했어요? 그러면 엄마 갖다 드리면 돼요. 저기 여성들이 냉이 심하고 냄새나고 할 적에는 질환에 유산균이 모자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산균으로 된 질세정 크림이에요. 여기 명함도 들어 있으니까 사용법 같은 거는 우리 병원에 전화해서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없으면 뜯어봐서 없으면 내가 명함 갖고 왔으니까 드릴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까 제가 여기 나온 이유들을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동욱 회장님은 굉장히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오늘이 44일째인가요?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애써 중시고 일본을 위해서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올바름을 위해서 나도 조금 아까 경찰관하고 좀 조그만 다툼이 있었는데 내가 저 길가에 앉았다고 날 보고 들어가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 앉긴 하겠는데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저 간섭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제가 올프레스하고 이동욱 그 TV를 통해서 보는데 경찰들이 무슨 그렇게 간섭이 많아요. 예를 들면 플래카드 대통령 지나갈 적에 뭐 증언 반대한다 그거 들어 보이면 가만히 조용히 지나갈 일이에요. 예, 그거를 뭐 어떤 저 사무총장은 어디가 다쳤고 그거 시비 걸 일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요번에 그 의정 갈등은요 매스컴에서 단어를 잘못 쓰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부인이 아기도 잘 낳고 밥도 맛있게 하고 그다음에 아기들도 잘 키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성격이 좀 그래요. 그냥 실컷 두들겨 팼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 난 못 살겠어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부부싸움이에요? 가정폭력이에요?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전공의들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산부인과 의사니까 아까 아기 낳는데 초산부가 아유 배 아프다 해가지고서 아기 낳으려면 16시간 걸려요. 초산부는 경산부는 뭐 2시간 3시간 걸리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30년 전에 군만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산부인과 수가가 어땠냐 하면 지금은 한 70만 원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초산부는 3만 원이고 경산부는 2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 돈이 없는 의사 중에 하나예요. 돈을 버는 거는 의사의 도리가 아니다. 환자 생명 지키고 건강한 아기 받아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수가가 싸니까 그때는 지금하고는 좀 틀렸어요. 아기가 나오다가 아기가 잘못되면 저도 1년에 한 300건 분만을 했는데 한두 건은 아기가 세상을 떠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면 걔 운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키웠어요 아기를. 근데 요새는 아기가 잘못되면 18억을 물어줘야 되는 판결이 18억. 산모가 잘못되면 5억, 10억은 보통이에요. 그런데 아기는 1000명당 나오면 2명, 3명 잘못될 수 있고 모성 사망률도 1000명 분만을 하게 되면 한두 명 세상 뜰 수 있어요. 그거를 내돈 물어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원, 2만원 받아서 어떻게 그 재판 비용 되겠어요. 그리고 재판을 해보시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재판에는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재판 크게 나눠서 손 들고 대답하세요. 예, 이쪽으로 나오세요. 박수적 재판은 크게 나눠서 형사, 민사, 그 다음에 이제 가정사도 있죠. 형사의 그 형사건까지 걸리면 가서 형사 앞에서 하루에 가면 보통 한 10시간이에요. 주민등록번호 뭐죠? 이름이 무엇이죠? 병원 이름은 뭐죠? 그 사람네들 공식적인 룰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한번 재판 걸리면 보통 재판에 회부되면 2년 3년 안에 잘 안 끝나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금액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억을 물어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의사들이 하겠어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 산부인과를 하게 되면 아기를 받을 때 그렇게 수가가 낮고 그 다음에
소송을 당하면 그렇게 마음고생을 해요. 근데 제가 요번에 그 의정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폭력이에요. 행정폭력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박민수라고 하는 사람이 2020년도에 350명 증언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문재인 정권이 해결을 못했거든요. 근데 2,000명은 뭐예요 도대체?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정부 의도대로 예과 1학년생이 유급하고 요번에 1,500명이 증가돼서 같이 수업을 하면 7,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돼요. 7,500명이 6년간 수업을 받습니다. 또 인턴 6,500명, 이제 7,500명, 레지던트 5년, 4년 내지 5년 계속 트레이닝을 7,500명이 받아야 돼요. 이거는 무모한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아이, 근데 아는데, 아까, 이제 김대정 회장님이 영창에 가시고 그랬을 적에, 저수가다 그랬더니, 수가를 30% 내지 50%를 올려줬어요. 의사들 좀 고용해라. 그리고 병원 열어라. 근데요, 석 달인가 6개월 있다가 싹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국무총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2026년도 정원을 건드리지 못한다. 왜 그러냐? 정원을 정하려면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되기 때문에 26년도 못 건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2025년도는 2023년 23년 10월까지 다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4월에 참 난 그 공무원들 요번에 그 수준을 봤는데 어떻게 그게 엉터리예요. 요번에 2025년 정원을 지네들은 24년 2월에 발표하고 23년 10월에 해야 되는 거를 그거는 괜찮고 26년 정하는 거는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되니까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 숟갈로 올려주더니 싹 깎아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할 적에는 괜찮고 필요한 대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화토판이나 장기판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회생활에서 못되게 노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리는 부인 갖다 드리세요. 제가 이거를 문제를 내면서 대답을 못하시면 어떡하나. 그럼 힌트를 드려야 되겠다. 첫째는 야입니다. 그리고 힌트를 드릴 때 나가라 맞히셨어.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데 저도 환자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달 벌어서 매달 먹고 사는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리고 요번 일은 발룬 이펙트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제가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 사과드렸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20년 동안 늘려왔는데 요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환자 곁을 떠나느냐, 의사들이. 우리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을 때 제일 보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저쪽에 계신 분 나오세요. 아니 이거라고 지금. 아주 대답을 크게 잘해 주셔서 저 받으실 적에 박수 좀 열렬히 쳐주세요. 우리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을 때 제일 마음이 안정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응급의학과나 외과 선생이 아니어서
그건 제가 체험을 못했어요. 죽을 수 있는 사람 살려놓으면 그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정권이 하는 욕이 나오는데 그건 그냥 생략하고, 저도 여기 레지덴 선생님들 계시지만 박모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모멸감을 느꼈어요. 뭐라 그러나요? 의사가 한 사람도 없으면 뭐라고 그랬죠? 전 세계에 있는 게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예? 예. 어떻게 차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발루닝 효과 설명드린 발루닝 효과를 그냥 찍어 눌렀어요. 근데 우리 의사들이 2000년도에 투쟁하고 2020년도에 투쟁을 하고, 이제 우리 나이들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핸디캡이 많아요. 뭐 하면 세무조사 한다고 그러고, 면허 정지시키겠다고 그러고, 일치 단결하지 않으면은 꼭 대표를 찍어가지고 처벌을 해요. 그런데 우리 레지덴 선생님들은 발룬 이 풍선을 다 눌러가지고 그 생활을 못하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 의료계 현실은 빚 좋은 개살구예요. 대부분의 의사는 요새도 그 1년에 폐업 신고하는 의사들이 몇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뭐 어려워요. 저도 놀랬어요. 인고토에서 1,500사이가 매년 폐업을 한대요. 그리고 저도 놀랬는데, 예를 들어서 카드빚 안 갚고 남아빚 안 갚으면 우승자가 되나요? 신용불량자가 의사들 중에 그렇게 많대요. 저도 놀랬어요. 공병호 TV를 보고. 공병호 선생님은 의사도 아닌데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누르고 그랬는데, 그럼 풍선이 찌그러지다 어떻게 되나요? 터졌죠.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전공의들이 이거는 의사 못하겠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의사를 관두겠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시기적으로는 단체예요. 제가 보기에도 의사 못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글을 올렸어요. 공병호 TV에. 제가 산부인과 의사니까 되게 여성들이 거의 다 여성이죠. 여성들이 와서 저요 음식점 해가지고서는 찔긴 2개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병호 TV에 그런 자랑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도 밤에 레지던트 할 적에 난 한 달간 집에 못 가는 적도 있어요. 정열을 기울여서 음식점을 했으면 나도 삐딩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고서 내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든 그 다음에 직종을 바꾸시든 다 여러분이 결정을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한 일은,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여기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 보세요. 불행해 보여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렇죠? 네. 그 유튜브에 보면은 공원에 나갔더니 그렇게 애기들하고 그 장난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예요. 자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난 안 봐도 알아요. 전교 1, 2등 했을 거예요 다. 예? 그저 공부밖에 없다 그러고 의과대학 가서, 저 때는 제가 경희대학교를 나왔는데 경희대학교가 7번째 의과대학이었었어요. 지금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의과대학교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40개 정도. 40개예요 지금. 그리고 두 분 가위바위보 어서 가주세요. 저기 그리고 3,058명이 매년 나와요. 예? 그 1000명당 인구수가 2.5명, 일본보다는 0.2명 적어요. 그런데 인구 증가 속도는
OECD의 3배예요. 의사, 그리고 지금 1년에 신생아가 20만 명 태어나요. 그러면 의사 5,000명씩 배출을 해내면 국민 애기들 태어났는데 40명당 하나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명당 하나 되는 거는 의사고, 한의사,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간호사, 의료, 뭐라고 그러죠? 도와주는 사람들을, 엑스레이 기타가, 예? 방사선사, 이렇게 합치면 5,000명 곱하기 한 4배는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0만 명 태어나는데 2만 명, 10명 중 한 사람은 의료계에 종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어머니들, 우리 애기들 너무 의사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사를 시키신다면 저는 외국에 보내라 뭐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의사 대접받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의사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 장기판에 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문제 있다 하면은 공보이 끌어다 딱 갖다 놓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면, 만약에 배후진료과라고 그러죠. 내외산소, 거기서 카바가 되면 응급실에는 인턴만 있어도 충분히 카바가 됩니다. 근데 배후진료과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 이동욱 응급처치를 하고 무슨 과를 불러도 그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장기판에 말로만 생각해가지고 인원수만 딱 채우는 데만 알아요. 내가 박민수 차관이 경증을,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중증이 아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의무중대장 출신에 저 건강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유도 선수였었어요. 근데 저도 의료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29년째 휠체어를 타고 환자를 봐드리는데 주로 갱년기 환자들을 주로 봐드립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의무 중대 하면은 의사가 중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부중대장이 의정과, 되게 약사 출신 ROTC들이 의정과를 맡아서 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무슨 위원회 잔뜩 위원회 만드는 거는 자기가 책임자가 책임 안 지겠다는 편법이거든요. 그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의사들은 10명 있으면 2명, 3명 이렇게 배정을 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력수급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19명인가 20명인데 16명이 의사 출신이에요. 대학교 교수, 의사회 회장.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지는 게 행정관료들의 무지의도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의사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아니, 의사 인원 늘리는데 의사들의 동의가 필요 없게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의사학교는 절대 모자라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필수 의료과 수가 70% 줘요, 지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밖에 안 올려줘요. 아니,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여자 슈퍼 여주인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저기 사장님, 담배 팔면은 마진을 7% 주죠. 예, 7% 줍니다. 지금 의료 현황은 어떠냐 하면 슈퍼를 열면 이 사람들이 말도 잘 지어내요. 강제 지정제거든요. 병원을 열면 강제로 의료보험을 해야 돼요. 당연지정제. 아주 그럴듯하게 꾸며놔요. 그러면 슈퍼를 열면 담배는 몸에 해롭나요? 담배가 좋나요? 해롭죠? 몸에 해로운 담배도 7% 마진을 줍니다. 그런데 슈퍼를 차렸으니 쌀은 꼭 팔아라. 그러고선 쌀은 얼마냐면 10,000원에 들여다가 7,000원만 받아라.
그럼 슈퍼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우리 비보험 있잖아요. 여기서 저 같으면 비타민 D라든가 태반사 같은 건 비보험이거든요. 담배 팔고 술 팔고 안주 팔고 그래서 슈퍼를 운영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슈퍼 여주인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현실입니다. 7% 건강에 해로운 담배도 7% 마진을 붙여주면서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필수과의 수가는 60%는 70%입니다. 그랬더니 몇 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러면 선생님도 힘드시겠네요. 그래서 아유, 그렇죠. 그래도 저는 환자들이 꾸준히 믿고 찾아와서 아직 병원은 꾸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과대생 어머니들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저기 대신 우리 의대생들한테 사과 좀 해주세요. 선배가 잘못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사과하려고. 둘째는 우리 의료 필수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쫓아낸 거예요. 아니, 의사 해가지고서는 투자해서 손해볼고 살라고 그러고, 나는 세상 살면서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이라는 건 난 처음 들어봤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무지합니까? 업무 개시 명령, 업무 유지 명령.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라에서 등록금 보태줬나요? 안 보태줬죠. 레지던시 국가에서 뭐 도움 줬나요? 저는 병원 자리 있을 때 저리용자도 못 받았어요. 내 신용 가지고 하나도 보태주지 않고서 빼먹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또 우리 의대생들 결정을 잘 하십시오. 첫째는 사과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의료 잘 판단해. 셋째는 우리 국민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계시지만 아기 낳을 때 누가 봐주나요? 누구한테 가서 아기 봤나요? 예? 그러면 아기를 낳아서 막 찡얼찡얼대고 아프면 누가 봐주나요? 아이, 나는 대통령이 봐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봐줄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세상 뜰 적에는 누가 사망 진단서 끊어주나요? 내과 의사가 끊어줘요.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아기 낳을 적에 도와주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박민수 차관도 아니고 의사입니다. 그리고 아기 아플 적에 도와주는 사람 대통령입니까? 소아과 의사입니까? 사망진단서 누가 끊어줍니까? 국민 여러분, 의사 중에 3분의 1은 실력도 있고 인품이 고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3분의 1은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난 몰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돈만 밝히는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제 주위엔 별로 안 보이는데 돈 찾아서 여기서 점 빼면 점점 해가지고서는 손님 모아가지고서는 그거 걸리고 팔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사를 상대할 적에 보편적으로 저는 환자들한테 왜 믿을 수 있는 의사한테 가십시오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의사를 상대로 얘기를 해야지 의사 중에 못된 부류. 그러니까 어느 직종이든지 못된 사람은 있게 마련 아니에요. 그런 사람 대하듯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하고 의사하고 절대 적이 아닙니다. 예.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박수 치셔도 좋아요. 국민 여러분, 제가 구소합니다. 우리 쫓아낸 전공의들한테 돌아와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부한테 돌아올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를 향해서 호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인천에서 왔다 갔다 4시간 하셨으니까, 또 조금, 말씀이 조금 길어진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조금 이해를, 또 유튜브 보시다가 열받아서 한마디에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또 막상 여기 나와보면 한마디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쌓인 게 많아서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지셨는데, 박수로 한번 해주시고, 뭐 인천에서 뭐 휠체어 타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말씀이 좀 길어지시.